이 여행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생존 게임이 될 줄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이준호는 오랜 꿈이었던 남미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자연과 모험을 좋아했고, 특히 아마존 정글 탐험은 그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 드디어 브라질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아마존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밀림 울창한 나무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야생 동물들의 소리. 그는 가이드와 함께 3일 동안 정글을 탐험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여행이 곧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이 진행될수록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글 속 강을 따라 카누를 타고 원주민 마을을 방문하며 전통 문화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희귀한 동물을 발견하고 야생의 신비를 직접 목격하는 순간순간이 그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험은 언제나 함께 존재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태계 그 자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그는 가이드와 함께 탐험하던 중 잠시 개울가 근처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방심한 사이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면서 카메라를 놓쳤고, 반사적으로 그것을 잡으려다 중심을 잃고 숲속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이드와 동행자들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지만 빽빽한 나무들이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깊은 밀림 한가운데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구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이드가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숲이 너무 넓고 지형이 복잡하여 누군가 그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그는 정처 없이 걸어다니며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방향을 잃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길이 전혀 다른 곳으로 이어지거나 이미 지나온 곳을 또다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글의 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무섭고 위험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곳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에는 포식자들이 많고, 특히 뱀이나 맹수들이 활보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가까운 곳에 큰 나무가 있어 그는 가까스로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배낭을 뒤져 간단한 간식을 꺼내 먹으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물과 식량은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불을 피울 도구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대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옳은 선택일지, 아니면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움직이기보다 일단 체력을 아끼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밤새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긴장한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다시 태양이 떠오르면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해가 뜨자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여전히 숲속 깊은 곳에 있으며 구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음식이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어제 발견했던 개울로 돌아가 손을 헹구고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물을 마시는 것은 위험했기에 최대한 깨끗해 보이는 곳에서 마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먹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배낭에는 간단한 간식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펴보며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원주민 마을을 방문하며 배운 지식 덕분에 몇 가지 안전한 열매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열매가 안전한 것은 아니었기에 그는 작은 양을 먼저 먹고 기다려보며 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해야 했습니다. 무작정 걸어 다니면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해의 위치와 나무의 이끼를 이용해 동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대체로 강이나 마을은 동쪽 방향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숲속을 걷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뾰족한 나뭇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거대한 덩굴이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습한 공기가 그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글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그는 자연의 법칙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정글에서는 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식량을 구하러 나섰고 운 좋게도 작은 과일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갑자기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자신을 노려보는 커다란 제규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야생동물과 마주했을 때 절대 등을 보이며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듯이 보이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규어는 몇 초간 그를 노려보더니 흥미를 잃은 듯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명확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정글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그는 이후로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무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길고 튼튼한 나뭇가지를 찾아 날카롭게 깎아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들을 엮어 작은 피난처를 만들어 자신이 잠잘 곳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몸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숲속의 포식자들이 더욱 활발히 움직였기 때문에 그는 주변에 가시나무를 배치해 접근하는 동물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그는 정글에서 생존하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생존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점점 정글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 갔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먹었던 열매 몇 개와 개울에서 마신 물로 버텼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다 안정적인 식량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먼저 개울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기로 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에 나뭇가지를 이용해 간이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얕은 물가에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움직이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몇 차례 실패 끝에 드디어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비늘을 제거한 후 생으로 먹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날 것으로 먹으면 병에 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 마침내 작은 불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피워 물고기를 익혀 먹었고 따뜻한 음식이 주는 안도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글의 밤은 낮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해가 지자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만든 피난처에서 몸을 웅크리고 비를 피하려 했지만 비바람은 너무나 거셌습니다. 불도 꺼지고 몸은 점점 젖어갔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그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체온증에 걸리면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낙엽과 큰 잎들을 모아 몸을 덮었고 최대한 몸을 따뜻하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비는 몇 시간 동안 계속 내렸고 그가 만든 피난처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보다 튼튼한 은신처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좀 더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강한 나뭇가지와 큰 나뭇잎을 모아 작은 오두막 형태의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피난처를 만들면서도 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만약 야생동물의 흔적이 있는 지역이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주변을 살피며 최대한 안전한 곳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정글에서 생존하는 법을 하나씩 배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혼자서 구조 신호를 만들고 자신의 위치를 알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떠오르자 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강과 개울은 결국 더 큰 강으로 이어지고 강을 따라가며 문명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강가를 따라 걷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몸을 긁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새겨진 발자국이나 잘려진 나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끝없이 펼쳐진 밀림뿐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체력이 소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고픔과 탈수감이 심해졌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생존 본능이 그를 계속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그는 나무 위에 묶여있는 작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지나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닐까? 혹시라도 위험한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걷자 그는 멀리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연기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 연기가 원주민들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행자들이 남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사람들의 목소리 같은 소리를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사람들이라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나무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그는 작은 오두막과 불을 피우고 있는 몇 명의 원주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보이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를 발견하고 경계를 하면서도 그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다가와 무언가를 말했지만 그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길을 잃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손짓과 표정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그의 상태를 이해한 듯 그를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원주민들은 그에게 물과 음식을 건네주었고 그는 몇 시간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하게 문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이곳에서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 덕분에 그는 생존 기술을 더욱 익힐 수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사냥을 통해 음식을 얻었고 물고기를 잡아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사냥을 나가 작은 동물을 잡는 법과 안전한 식물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는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허브와 약초에 대한 지식을 배우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는 정글에서 감염되거나 병에 걸리면 생존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알았기에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자연 치료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에게 자신이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정글 밖의 세상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도움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섰고 원주민들이 그를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이 이용하는 강이 더 큰 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강을 따라 내려가면 문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에게 그 강을 따라 도시로 갈 수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배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을 돕고 그들과 신뢰를 쌓아 나갔습니다. 그는 사냥을 도와주고 불을 피우는 법을 배우며 공동체의 일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원주민들은 점점 그를 가족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강을 따라 이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원주민과 함께 작은 카누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문명으로 향하는 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누는 조용히 물 위를 흘렀고
그는 주변의 광경을 살펴보며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강물은 비교적 잔잔했지만 중간중간 빠른 급류가 나타나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그는 카누에서 균형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동안 그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즉시 카누를 멈추고 우회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을 도와 나무를 치우려 했지만 강물이 너무 깊고 유속이 빨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그의 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카누를 강변으로 옮겨 나무를 피해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강변을 걷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정글에는 언제든 맹수가 나타날 수 있었고 그는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주민들과 함께 이동하며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이동하던 그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글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가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는 위험을 감지했고 원주민들에게도 조심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풀숲 사이에서 맹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덩치가 큰 퓨마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퓨마는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도망칠 수 있는 경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밀림 속에서는 도망치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원주민 중 한 명이 조용히 창을 쥐며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은 채 퓨마와 대치했습니다. 긴 시간이 흘러가는 듯한 순간 퓨마는 흥미를 잃은 듯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의 법칙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다시 강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누를 타고 다시 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물살이 잔잔해 한결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의 흐름이 점점 거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류가 시작되기 전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상황은 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의 수위가 높아졌고 급류가 그들을 휩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카누가 뒤집히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중심이 흔들리며 결국 카누가 기울어졌고 그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센 물살이 그의 몸을 휩쓸었고 그는 허우적거리며 숨을 쉬려 애썼습니다. 원주민들이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물살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는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다행히도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어 그곳으로 기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물 위로 올라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원주민들도 그를 발견하고 무사히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카누는 유실되었고 그들은 다시 육로를 따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카누를 잃은 그들은 정글을 직접 걸어가야 했습니다. 강을 따라 걷는 것은 위험했지만 원주민들은 그를 도와가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다시 작은 개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개울을 따라 내려가면 결국 더 큰 강과 연결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신중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피로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의 생존은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글 속을 걸으며 그는 끝없는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고 탈수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원주민들이 제공한 약초로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문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개울을 따라 이동하면서 식량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은 많지 않았고 체력은 점점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낭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말린 고기를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원주민들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그들은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헬리콥터가 그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듯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는 직감적으로 구조팀이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헬리콥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구조대원이 하나둘씩 내려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구조대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구조대원은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과 응급처치를 제공했습니다. 원주민들도 함께 구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헬리콥터는 이들을 태우고 이륙했고 그 순간 그는 마침내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정글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헬리콥터 안에서 그는 구조대원으로부터 간단한 질문을 받으며 몸 상태를 점검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정글에서 버텨온 탓에 탈진이 심했지만 그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그는 의료진의 손길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 몇 주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숲속에서의 극한의 생존기 위험한 순간들 그리고 원주민들과 나눈 우정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그를 맞이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았고 그는 이후 정글 생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리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이로써 그의 기적적인 생존기는 끝이 났지만 그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으며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생존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